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인천을 넘어서 충북, 서울까지 이어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은 주류 변이체는 아닌데 지역을 넘어서 확산세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이제 12명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감염된 사례가 10명이고 이제 해외 입국에서 확인된 사례가 2명입니다. 자, 그런데 설대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국경을 막는다고 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제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대체할지. 그건 이제 전파력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대체한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들과 비교했을 때 병원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일단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다른 나라들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면에서는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견해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병원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걱정해야 될 건 델타 변이죠. 오미크론 변이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잊어라. 확진자 압도적 다수가 델타 변이다라면서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오미크론 변이에 깜짝 놀라서 집중이 돼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환자의 99.9%는 여전히 델타 변이 감염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교수님 동의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의 100%가 델타 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주류 변이치죠. 그러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확진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위중증 사망을 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의료 체계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겁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주류 변이체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지금의 델타 변이를 통제하고 위중증 사망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은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 오미크론이 주류 변이체가 되어서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델타 변이 때보다 상황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심지어는 델타 변이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지금의 상황이나 델타를 몰아내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장악한 세상에서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백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의 치료제도 작동하면서 향후에 먹는 치료제가 나오든 어떻게 하든 그것마저도 다 작동할 거기 때문에 방역의 기조, 그 이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의 델타냐 오미크론이냐에 상관없이 기존은 똑같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오미크론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 코멘트를 보면 약간 좀 웃길 때가 있는데 이제 웃기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 중인데 저기 만주 한쪽에서 발응하고 있는 청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난리고 지금 델타 변이를 막으려고 지금 막 집중하고 고심을 해야 되는데 정작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한테 위험스러운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오미크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과 WHO가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오미크론의 병원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에, 늦으면은 한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입국자 관리 수준이에요. 입국자 관리 수준이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 중에 일부를 추려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확진한
바이러스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체크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학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 기사와 함께 맞물려서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12월 5일자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미크론, 감기와 혼종 가능성 제기, 감기 유전자 코드 보유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인데 한 논문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메디컬 정보 분석 업체 엔퍼런스 연구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공개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통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조금 전에 아시아 경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말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메이저,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다 실었고요. 그다음에 방송 언론 할 것 없이 이 뉴스를 안 실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십 군데서 이 뉴스를 실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오보를 낸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오보를 냈는데 왜 오보를 냈느냐 하면은 미국 바이오메디컬 정보 분석 업체인 엔퍼런스라고 하는 데서 거의 공갈에 가까운 사기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성이 없는 워싱턴 포스트가 받아서 써놓으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로 이게 퍼졌는데 이거는 완전한 오보입니다. 100% 오보예요. 왜 이게 100% 오보냐면 저번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미크론을 PCR 진단으로 검출 못한다. 이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거 100% 오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 그 같은 날 저녁에 이제 점점 PCR로도 검출이 가능하다. 다만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정이 된 거죠, 이게. 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이거죠. 오미크론은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 이거 완전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은 이거는 첫째, 기전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예. 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 그럴 거라고 추정했는데 추정마저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정의 영역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 이게 혼종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혼종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우리를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종류가 감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4종류는 병원성도 없고 우리에게 감염을 시켜도 감염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4종류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그러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4종류가 되었던 한 종류가 되었던 먼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을 시키고 이거의 이름은 HCOV2292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혼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혼종이 되려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 기전이 3종류가 있어요. 3종류. 첫째 하나가 상동 재조합, 호몰로거스 레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동 재조합이라고 그래서 호몰로거스 레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가능한데요. 이것은 RNA 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게 RNA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트랜스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두 RNA가 스플라이싱을 해서 하나로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예.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은 reassortment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재배열이라고 그럽니다.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겨울에 우리를 감기를 독감을 만드는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안에 RNA로 되어 있는 게 7개 내지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몇 종류가 세포 하나를 감염을 시키면 거기에서 재배열, reassortment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안에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로만. 그렇기 때문에 reassortment, 즉 재배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혼종 바이러스, 이 RNA가 혼종 바이러스가 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기전으로 가능한데 이 3가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일어날 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혼종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완전히 오보를 냈고 한국의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쓰면서 이게 완전히 오보가 됐다고 하는 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학적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코끼리랑 사자랑 교배가 안 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감기가 교배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예. 그런데 기사들이 1 더하기 1은 10이다. 또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쥐를 낳았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예. 없는 그런데 그 최초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던 원 소스는 왜 어떤 근거로 혼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분석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주로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사의 어떤 분석 기술이나 분석 기법 이런 데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일종의 오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홍보를 한 거네요. 일종의 홍보를 한 건데 이 홍보를 한 거를 얘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일종의 그런 추정을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오미크론은 소위 말해서 언론들이 어떤 소스가 있으면 기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 가져 쓰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가 쥐를 낳을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감기처럼 치부하고자 하는 어떤 인류의 욕망이 좀 담겨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감기처럼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지.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 오늘 아침에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모여지는 데이터로 봤을 때 병원성은 델타보다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델타만큼이나 또는 델타보다 좀 빠른데 만일에 병원성이 델타에 못 미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오미크론을 통해서 지금의 병원성이 강한 델타를 밀어내고 오히려 훨씬 가벼운 코로나19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우치 소장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면은 확인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 사실이 계속 밝혀지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궁금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